자, 첫 번째 이슈 보시면은요. 공시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가져오셨네요. LG 에너지 솔루션 포드와의 배터리 계약을 해지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전기차 캐즘의 거의 뭐 직격탄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포드 입장에서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배터리 계약 해지, 이 계약 규모가 9조 6천억 원 규모입니다. 거의 뭐 10조 원에 달하는 규모고요. 이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매출의 28% 수준이라고 합니다. 캐즘이 점점 더 장기화가 되면서 이 포드 입장에서는 전략을 수정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하이브리드와 내연기관에 좀 집중을 하고 ESS 사업을 확대하겠다 이런 방침을 내렸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지금 뭐 일단 포드 입장에서는 10조 원의 계약을 해지하기란 뭐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이렇게 결정을 내렸네요. 예. 네. 어제 저희가 저희 코너에서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이렇게 즉각적으로 이제 예. 현실화가 됐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포드가 전기차 안 팔리니까 전기차 투자 계획을 전면 이제 수정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 여파로 포드가 이제 해당 공시는 언제냐면 24년도에 이제 나온 공시입니다. 24년 나온 공시였는데 당시에 이제 포드가 LG 에너지솔루션에 10조 원의 대규모 계약을 갖다 발주했다는 것이고, 물론 이제 지금 말씀드린 공시는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이 그 계약에 대한 공시를 갖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랬는데 어저께 저녁 6시쯤에 LG 에너지솔루션이 전격적으로 이제 포드와의 10조 원대의 계약이 이제 취소했다고 그 계약 해지를 공시했습니다. 그래서 24년도 공시였기 때문에 전년 매출을 한다면 23년도 매출 기준했을 때 거의 30% 육박하는 대규모 계약입니다. 한때 LG 에너지솔루션은 세계 완성차 빅 10 중에서 9군데에다가 공급을 할 정도로 엄청난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하지만 기세 등등했지만 이번에 LG 에너지솔루션과 포드의 계약 해지가 보여주듯이 사실 전체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안 좋으면서 전기차를 갖다가 고객으로 하는 배터리, 셀 3사에 대한 업황도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LG 에너지솔루션이 포드에 대한 10조 원 계약을 해지하겠다 어제 공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오늘 LG 에너지솔루션의 대규모 약자라고 여겨집니다. 네, 이 전기차 시장 둔화의 여파가 지금 시장으로 번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전기차 지금 사려고 하는 소비자가 거의 뭐 많이 줄었죠. 예, 많이 줄은 결과로 전기차 완성차 입장에서는 사실은 시장에 수요가 없는데 자기들 어떤 대의 명분과 다른 판단 때문에 계속 이렇게 추진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이게 한두 번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현재는 뭐냐면 전기차가 기존의 자동차, 내연 기관차랑 비교해 봤을 때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 이유는 무엇이냐? 디자인도 별로고 차종도 다양하지 않습니다. 차종이 몇 개 없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차종 중에서 고르고 싶은데 그런 차종의 어떤 제한,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격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무엇이냐면 EU에서 2035년까지는 2035년 이후에는 내연 신차의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말씀드린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갖다가 완화하는 내용 같습니다. 어제는 비록 10% 정도만 허용하기도 했지만 전기차 업체나 셀 배터리 입장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전면적으로 이제 바꾸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있었고 오늘 그 불안감이 또 하나 이제 짚어졌다 볼 수 있는 것이고 유럽 시장에서는 그렇게 되고 그다음 미국 시장에서는 미국 이제 바이든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할 때 IRA가 있었죠.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IRA 보조금을 받으면은 대당 전기차를 하나 구매할 때 한 뭐 700만 원 정도 이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보조금이 전면 없어지니까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보조금도 없고 그러면 값도 비싸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점 겨울철에는 너무나 많은 이제 동파 사고의 위험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굳이 전기차 사야 되냐 이런 인식이 확대되면서 전기차 판매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GM이 사실은 일찌감치 받아들였고 저희 코너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포드도 이걸 받아들인 결과 여파로 오늘 말씀드린 LG 에너지솔루션과 무려 10조 원대의 계약을 갖다 파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뭐 EU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지금 모두 다 지금 전기차에 있어서는 악재를 지금 방침으로써 내놓은 상황인데 배터리 업계 정말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배터리 업계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배터리 3사로 치면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이 있죠. SK온은 상장사는 아니고 SK온을 포함한 SK이노베이션이 있는데 SK이노베이션의 주가는 사실 SK온에 대한 그 전체적인 어떤 업황에 대해서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업황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 결정을 하는데
이런 배터리 3사가 한때 전체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3강에 모두 다 들어가는 정도로 엄청난 이제 그 위험을 과시했는데 우리나라 전체적 배터리 3사,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 등은 사실 뭐 다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주가가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전략에 대해 고심이 많았는데 이번에 포드의 10조 원 정도의 대규모 계약 파기로 말미암아서 이 고민이 더 깊어질 걸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른 식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 축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완성체 업계에다가 공급하는 어떤 이런 것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계약을 갖다가 선회해야 됩니다. 그래서 떠오른 대안이 무엇입니까? 그나마 있는 것이 이제 ESS입니다. ESS는 엄청난 규모의 배터리가 보면 되는데 이 규모의 배터리가 어느 정도냐면 보통 초등학교 정도, 중학교 정도 운동장 전체를 갖다가 그 장악하는 거기 뒤덮는 이제 ESS가 이제 필요합니다. ESS가 필요한데 그나마 SK온은 아까 말씀드린 23년도, 24년도부터 엄청난 배터리가 호황을 이룰 때 이상하게 삼성 SDI는 이상하게 이제 그 배터리 호황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공장을 증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렇게 물이 들어올 때 놓아줘야지 니네 왜 이렇게 보수적으로 운영하느냐 역시 삼성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전략에 주요했다는 것이 이번에 밝혀진 셈입니다. 그래서 삼성 SDI는 그나마 타격이 덜하고 그다음에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은 삼성 SDI와 LG에너지솔루션은 ESS로 일정한 방향을 좀 선회했습니다. 그래서 ESS 시장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 배터리 3사에게는 중요한 어떤 전략이라 볼 수 있고 ESS가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는 너무나 큽니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해야 되는데 우리가 원전에 대해서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을 하지만 원전을 통해서 당장 전기를 공급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빨라야 2030년이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럼 당장 내일 모레 전기를 공급해야 되는데 그 전기를 어디서 가져옵니까? ESS라는 엄청난 배터리, 큰 규모의 배터리를 갖다가 가져와서 옆에다 심으면은 AI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으니까 ESS 시장은 수요가 더 커집니다. 이런 맥락에서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한 그 삼성 SDI도 더욱더 ESS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에너지 저장 장치 ESS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SK온이 뭐 적자가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 SK그룹 전체가 좀 고심을 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네요. 예, 그 뭐 지금 제가 설명드릴 때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SK온이 출범할 때부터 문제가 많았던 기업입니다. 왜 문제가 많았냐면 LG에너지솔루션의 기술을 빼오고 LG에너지솔루션의 연구원을 빼오면서 미국에서 엄청난 이제 그 소송이 붙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LG에너지솔루션에다가 무려 1조 원이 넘는 사실 그 1조 원도 좀 너무 낮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1조 원이 넘는 결국 금액을 지불하면서 그 소송에 대해서 일단락이 됐습니다. 결국은 SK온 자체에 내재적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배터리 시장이 커지니까 SK그룹이 부랴부랴 이제 뛰어들면서 생긴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SK온의 고민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기술적인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업황이 안 좋으니까 SK온 적자가 계속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SK그룹이 어떻게 했냐? 지금 화면에 보이신 대로 24년대는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 ENS랑 합병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것이 무엇이냐? SK온과 SK엔텀이라고 있습니다. SK엔텀을 갖다 SK온에 합병을 하고 있습니다. 이질적인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합병한 이유가 무엇이냐? SK온의 적자가 너무 심각해지다 보니까 합병을 하면은 그래도 합법적으로 SK온의 적자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온의 적자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올해는 무엇을 했냐? SK엔부와 SK온을 합병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합병하는 계기는 무엇이냐? 결국은 우리가 지금 70년대, 80년대가 아니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예전에 재벌이라면은 사실은 김 사장 여기 당신네 그 현금을 갖다가 딴 데다 갖다 줘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상장사에 대한 개편을 하면서 만약에 그 382조 3화 개편을 했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 SK온의 이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구태인한 경영방식을 채택했다가는 주주들에게 소송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SK그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번에 걸친 엄청난 대규모 합병을 했습니다. 합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자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식으로 했냐. 대규모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유상증자가 수조 원대입니다. SK온의 제3자 유상증자 2조 원을 추진했고 SKIE 테크놀로지도 무려 3천 원의 유상증자 5조 원의 자본을 끌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제기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SK그룹이 SK온 일병 구하기,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빗대서 이 정도로 엄청난 재원을 퍼붓고 있다. 아니 내년에 SK하이닉스가 100조 원 영업이익이 난다는데 걱정할 필요가 있냐.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같으면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을 갖다가 SK온에 붙일 수 있었겠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간 당연히 이제 소송이 걸립니다. 그래서 SK그룹이
SK그룹의 고민이 깊어지고 이 깊어진 고민을 어떻게 타개할지가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